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세, 증여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가지고 기본 자산을 지급하자는 모 여당의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는 국회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 상속세와 증여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이걸 가지고 기본 자산을 지급하자는 건데, 이 기본 자산의 개념이 뭐냐, 기본 소득의 개념이 그것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 소득을 또 넘어가지고 기본 자산이라는 개념을 들고 일어났어요. 이 기본 자산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가 신생아 새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각각 2천만 원을 금융권에다가 신탁을 하자. 신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년 이후에 그때 찾아가기로 하자. 그러면 그때 찾아가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4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기본 자산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것이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양극화, 부의 양극화를 방지하자, 해소하자는 거죠. 해소하자는데, 이분께서는 강남 3구가 전체 증여세와 상속세 이거를 거의 절반 이상을 이쪽에서 낸다. 그런데 이 강남 3구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3.1%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의 세습을, 대물림을 너무 심하게 한다 라는 주장을,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세수 확보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더 이제 강조하고 그런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자산의 개념을 이렇게 하면 결국은 돈을 준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뭐를 이걸 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럼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그러면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이제 한 8명 나오면 어찔래?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8명은 4, 8에 32, 3억 넘는 재산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 한 명이면 2천만 원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안이 뭐 이렇게 아직 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본 자산의 운을 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기 위해서 이게 6조, 연 6조가 든대요. 6조가 들면은 상속세가 우리가 이제 2019년, 2020년 이제 국세 통계 연보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발표가 됐는데, 이 증여세는 한 5조 정도 거치고요. 이거는 이제 한 3조 정도 거쳤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연 6조를 만드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특별 회계로 하자. 특별 회계로 해가지고 무조건 상속세하고 증여세로 거둔 거는 무조건 이쪽으로 기본자산의 재원으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상속세 부의 세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만큼을 다 떼가지고 전 국민의 신생아에다가 나눠주자라는 식이죠. 그러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참 좋은 거네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구체적 실현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또 이게 정치적 이익으로는 양분을 하잖아요. 항시 대립과 분열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가진 자와 없는 자로 이렇게 나누면 이 사람들 원하는 거니까 당신들 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이쪽에다 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정치적 이익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다수라면은 표를 얻기는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사람들 위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떤 계층만 위해 주고 어떤 계층은, 그러면은 국가가 그러면 세금을 거두면은 전체적으로 국부를 창출해 가지고 가지고 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법인세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가지고 뭐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를 그러면 더 걷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매년 뭐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께서는 항상 그 증여세, 상속세, 부의 대물림 이런 거를 이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뭐를 지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그러면은 예금 계좌를 떠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예금 계좌를, 이 증여세가 이게 세수가 더 높잖아요. 상속세보다 증여세 세수가 높아요. 높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목적은 뭐냐면 세무조사의 모든 목적은 증여세다 이거예요. 그러면 증여세 조사하려면 예금 계좌를 떠들어 봐야 돼. 예금 계좌를 떠들어 보기 위해서는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돼.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명백한 혐의 입증해가지고 하기가, 세무조사 그때그때마다 하기가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금 출처 조사,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뭐, 거래 뭐, 감독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금 계좌를 떠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이거죠.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세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집어넣겠다 라는 식이면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 표 계산, 이익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생아가 애기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20세에서 25세에 타가지고 가기로 하다. 그러면 저희가 신생아면은 이 동안에가 20년에서 25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집권을 해야죠. 집권을 하면은 당신들한테, 신생아한테 2천만 원 줄 테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나중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제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응원해 주라 라는 그런 이제 표 계산 이다 라는 비판도 가능하죠. 충분히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게 2018년에 제가 여름철에 가만히 이렇게 어느 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년 장기 집권으로 가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찍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자신이 더 생기니까 이제 100년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긴 지금 추세로 보면 100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항마가 없잖아요. 뭐를 이렇게 견제를 하고 뭐를 균형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감이 되는 사람들이 없고 전부 다 징검다리 해주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이거죠. 오직 했으면 이제 연세가 이제 다 드실 대로 드신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를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참 인물은 없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얼마든지 처음에 보면 이런 거는 공상 같잖아요. 공상 같아도 이렇게 보면은 놔두면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공상과 상상에 불과한 것 같은 경우도 현실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속옷 입법에 뭔가가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입법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180석, 거의 170 넘는 그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눈 뜨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A가 이제 한국이고 A가 외국이면은 이게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탈출할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간다 이거예요. 가. 최근에도 가고 예전에도 가고 지금도 가고 계속 갈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소득세 자료가 이렇게 왔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상속세 말고 이게 소득세 자료를 과세하겠다 뭐 그런 자료들이 자꾸 나오고 파헤치자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꼭 이렇게 백골징포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현대판 백골징포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다 신고했는데 무슨 소득세 자료가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세금은 노이로제 걸리는 거죠. 노이로제. 요즘은 노이로제 걸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60대 넘으신 분도 이렇게 그야말로 소시민으로 이렇게 사실 분도 그렇게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돈이 달려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그럼 무서운 세상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산가들이 그렇게 무섭다 했지. 요즘은 이제 그런 가정주부 60대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무섭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자가 나오면 이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이 있고 증여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잡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소 키우는 사람 다 잡다가 나중에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독특한 이제 검색어에 또 보면은 그분의 아들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쪽이 그분이 이제 1억을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애기다 또 1억을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재산 신고가. 근데 이 사이에 아들이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하고 딸도 중국 가서 유학을 했어요. 애기는 영국 가서 유학을 하고 애기는 중국 가서 유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산은 이 유학비는 어디서 났느냐? 유학비는 어디서 났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사장 출신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공수처 수사 1호 대상감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영국 가가지고 유학을 시키면 보통은 1년에 1억씩 든다는데 1억인데 그러면 써야 되는데 애기가 영원히 돼야 되는데 애기도 1억 그러면 이분들이 이 아들 딸의 유학비는 도대체 누가 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상한 거예요. 이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샘솟는 구멍이 있는가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항상 내로남불 이런 것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고착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쪽에 당신들은 세무조사 대상이나 되고 세금이나 내야 되는 개, 돼지들은 인간 일에 간섭하지 마라. 라는 식의 이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안 믿어버리는 사람들도 불과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참 우리나라의 불행한 것이 된 거죠. 그렇게 해도 이렇게 서로가 이제 표 대결로 하자. 정치적으로만 뭐든지 계산해버리면 경제는 누가 돌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정권이나 어떤 시대에나 그 악의 무리들은 정권하고 권력하고 돈하고 이렇게 같이 뭉치는 그 악의 무리들은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잘 나가요. 잘 나가죠. 권력은 돈이 아쉽고 돈은 권력이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내로남불에 이 대열에 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이제 대상이죠. 세금 내야 되는 대상이고 세금 안 내면 이제 형사처벌되고
세무조사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도 나와가지고 구급하니까 그냥 뭐든지 눈을 부라키고 더 그냥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위도 무섭지만은 막상 현장에 있는 실전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더 무서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아량을 가지고 더 이렇게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더 그냥 막 한다 이거죠.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하려 하고 무슨 해명을 하면은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나를 이기려고 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상당히가 굉장히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들어간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조직에 그냥 물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10년, 15년 이상 하다 보면 20년 넘어가면 당연히 두말할 잔소리고, 그러면 그게 참이고 그게 진실로 생각한다 이거야. 본인들의 사고방식이 항시 참이다, 진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역행하고 조직의 룰에 반응하고 조직을 해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말을 하면은 때려잡는다 하고 뭐를 해버린다 하고 속아서 뭐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도대체 모든 공직마다 이제 그런 것이 막 활성화되어 있다 이거죠. 기고만장하고. 도대체 그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였냐? 무슨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예? 함부로 반발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무원 상다이가 점점 힘든 세상이 되면은 숨을 못 쉬는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항시 국민의 봉사자라는 걸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또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도는 것이다.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또 돌고 도면 또 그대로 받는다라는 생각을 항시 해보시고, 공직은 규제가 아니라 해갔나 빼는 과정이다. 인생살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규제하면서 실리 챙기고 재주 부리는 그 재미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직의 옷을 또 벗어보면은 또 알게 될 겁니다. 그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